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 또 엔비디아가 또 검증 관련되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왜 지금이 주워 담을 기회가 될 것이냐, 또 9배 성장하기 직전엔 또 무슨 말이냐에 대한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건 휴장을 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섹터들 하락한 상태로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양자 컴퓨터가 어찌 보면 또 호재성 기사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제 같은 경우도 발표 자료가 나온 게 뭐가 나왔느냐. 자, 9월 1일이죠. 이제 노르마가 뭐 했다? 엔비디아에서 양자 AI 알고리즘 검증을 완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노르마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최근 엔비디아의 쿠다큐 플랫폼에서 자체 개발한 양자 AI 알고리즘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검증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쉽게 설명할 수 있다시피, 노르마라는 기업 자체는 이제 양자 AI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를 생성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쿠다큐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현재 이 노르마가 테스트했던 이 소프트웨어가 뭐냐를 봤더니, 기존의 AI 접근 방식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산 한계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가지고서는 신약 개발을 만든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존재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노르마가 이 AI 관련되는 양자 알고리즘을 활용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 그거를 이제 이 엔비디아의 쿠다큐에다가 시뮬레이터를 돌려보니까 보다 뛰어난 연산 성능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빼먹었는데, 이게 아마 기존 AI보다 72배였나요? 굉장히 빠른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지 시장에서는 이 현재 이 이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건 간단해요. 이 뉴스만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냥 엔비디아가 시험 성공했구나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과거 이제 아이온큐, 자꾸 아이온큐가 좀 앞에 먼저 붙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쿠다큐와 결합을 한 뭐한다?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 시연을 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 투자를 함으로써 이번 검증 성공 사례는 결국에 뭐가 되었다?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이제는 임박한 시대가 왔구나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순수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기술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상용화 직전이 정말 머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 하나의 보도 자료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죠. 지속적으로 이제 이 양자 우위, 결국 AI만으로 가지고서도 만들 수 없었던 이 신약의 한계를 뭐했다? 뛰어넘었다라는 거는, 양자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양자 컴퓨터보다가 아니죠. AI라는 분야보다 양자 컴퓨터가 오히려 더 뛰어나다라는 거에 대한 이런 양자 우위를 우리가 또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예전부터 양자 컴퓨터의 급등 모멘텀 1, 상용화 임박, 하나의 급등 모멘텀이었죠. 이 그다음 뭡니까? 양자 우위 달성. 양자 우위 달성. 이 두 가지가 늘 양자 컴퓨터 테마를 견인하는 주요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이런 공식 보도 자체는 오히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이 두 가지 모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보도 자체는 양자 컴퓨터 시장에 있어서는 엄청난 호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럼 이런 관점에 있어서 호재로서 작용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은, 이번 엔비디아의 이런 발표가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신약에만 극한되었잖아요. 근데 이 신약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 애초에 뭐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AI 신약에 대한 부분이 한계점을 도달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2025년도는 뭐가 된다? 하이브리드와 AI와 양자 컴퓨팅의 전환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AI 양자 컴퓨터로서의 신약 개발의 전환점이 뭐가 된다? 2025년도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현재 과거 2월이죠.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얘기했던 거고, 이게 지금에서야 엔비디아가 이런 뉴스를 내보냄으로써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뭐가 될 수도 있다. 본격적인 AI 양자 신약 개발 붐이 불 수도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이 과거에 비슷하게 봤던 게 뭐예요? 국내 주식에서도 있었던 게 AI 신약 개발 붐이었죠. 그래서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이 AI를 달고 있으면서 AI 신약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이 AI 양자 신약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이 양자 기반 신약을 개발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양자 컴퓨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기존에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AI 신약 시장도 엄청나게 커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AI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다시피 AI 신약에 대한 투자 비용만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AI 신약 개발 분야에만 이런 기업들 벤처 캐피탈사, 제약사, 빅테크 벤처 캐피탈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현재 2024년도 기준 한 해에만 얼마 365조가 투자되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뭐가 됐을까 투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다? 왜 여기서 양자가 또 더해질 수밖에 없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365조에 이 투자를 했음에도 뭐가 되었다?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평균 15년의 긴 시간과 하나로 약 4조 원에 이르는 이 비용이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AI 신약에 있어서 투입이 되었지만 임상 1상에 진입한 후보 물질이 최종 인허가 단계에 도달할 확률은 거의 8%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도입합니까? AI를 붙임으로써 시간도 절약해주고 비용도 절약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신약에 있어서 AI 신약이라는 건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왜 양자가 떠오르느냐? 365조를 투입을 했음에도 지금 AI 신약의 문제는 뭐다? 굉장히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도달할 이런 성공 확률이 8%에 불과하다 라고 했음에도 AI 신약 역시도 뭐했다? 오히려 신약 개발에 대한 비용은 수십 년간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승인 건수는 정체 상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신약 후보들은 이미 임상 단계에 진입했지만 정식 시판된 사례도 없습니다. 임상 후반부 단계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게 증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AI만 가지고서는 지금 새로운 이 패러다임이었던 신약 개발에 있어서 이거를 뭐한다? 이 신약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을 막을 수가 이 신약 개발 AI를 통한 신약 개발을 로서 이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하기에는 뭐한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떠오르는 게 새로운 규제 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건데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양자 컴퓨터 기술이란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I 신약에 있어서 365조를 투입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추가 AI 신약 개발의 이런 성장성을 봤을 때,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투입되기로 했던 금액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를 손실 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플러스 알파로 투트랙 전략으로 못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자 신약에 대한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AI 신약이 이미 365조를 투입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겠죠. 포기하면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AI 신약 개발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을 했고, 사실상 AI 신약이라는 것도 작년,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제시가 되었지만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양자를 도입을 했을 때 뭐가 되었다? 이미 노르마가 이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 알고리즘을 쿠다큐로 확인해 봤더니 72배나 더 뛰어난 성과를 검증했다.
오히려 AI 신약을 뛰어넘는 결과치를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존 AI 신약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당연하게 양자에 대한 기술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 이런 발표 자료는 결국에는 또 다른 아까 얘기했던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다수의 뭐라고 있습니까? 이미 제약 기업 관련되는 기업들, 모더나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도 IBM과 이런 양자 컴퓨팅 관련되어 있는 연구하기엔 파트너십 체결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알파벳의 분사기업, 샌드박스 축축하고 머크, 존슨앤존스, 로슈, 암젠 같은 다른 제약 기업들도 양자 컴퓨터 관련 특허를 출원한다든지 파트너십을 맺는다든지 제약이라는 부분이 양자의 엮임으로 인해 가지고 양자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테마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여러분들이 2차 전지랑 비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도 실적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약이란 부분이 묻고 안 묻고가 왜 크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슈안제 같은 경우도 글로벌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결국에 불사초를 찾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살고자 하는 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모두의 욕심이에요. 머스크의 이 뉴럴링크라는 게 왜 나오겠습니까? 머스크는 자기의 뇌를 그대로 칩으로 뽑아내가지고 새로운 기계라든지 여기 계속해서 이식해서 과거 이제 평생 살겠다 이게 산다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런 칩을 계속해서 이식을 하는 거를 머스크는 지금 이걸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세.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제약 바이오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AI 신약 개발이라는 게 붐이 불었지만 여기서 한계점이 나왔고요. 이 한계점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돌파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시점에서 뭐가 된다? 양자 컴퓨터의 엄청난 투자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현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면서 2024년 대비 당장 8년 뒤면은 9배는 더 성장할 걸로 보는 거죠. 이런 양자 컴퓨팅 관련된 신약 개발이 성장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성장 안 한다. 심지어 양자 컴퓨터 안에서 일부가 신약 개발이에요. 그럼 양자 컴퓨터라는 이 분야는 9배가 아니라 90배 이상도 성장할 수 있겠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늘 말씀드리는 게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짧게 볼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